지금부터는 7세기 삼국의 항쟁에서부터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세기 초반에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있었고요. 중반부에는 앞 시간에 배운 대야성 전투, 고구려와 당의 전쟁도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여 통일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등장하는 인물로는 신라의 선덕여왕, 백제의자왕,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 보장왕, 그 외에도 김춘추, 계백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시기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만큼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시청해주세요.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건의 선후 관계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7세기 초반 삼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계속해서 한강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진평왕을 거쳐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즉위했네요. 백제의 경우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후 계속된 침체기를 겪다가 600년에 즉위한 무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무왕의 장자인 의자왕이 정치적으로 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즉위하여 641년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20년간 백제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는 영양왕이 통치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연개소문이 등장할 예정이랍니다. 7세기의 변화는 한반도 외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조와 북조로 중원이 분열되었던 지난 세기와는 달리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수나라는 중국 왕조 입장에서 흐트러진 국제 질서를 다시 중국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고 5세기 고구려의 남북조 외교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징벌하려 했지요. 고구려도 수의 통일 소식을 듣고 벌써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고요. 서로 사신을 주고받으며 동태를 살피던 양국은 598년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본격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고구려가 감히 중국을 선제 공격한 사실로 수는 큰 충격과 치욕을 느꼈나 봐요. 이후 수나라가 반격했는데 선거 없이 피해만 입고 돌아오기도 했고요. 이런 점은 이후 수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집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고구려는 을지문덕이 주도한 살수 대첩 등을 통해 수에 거듭된 침입을 물리칩니다. 고수전쟁, 고당전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준비한 친구가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사의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분열기를 지나 중국식 제국이 탄생하면 반드시 변방을 정복한다는 패턴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생략했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도 분열 시대를 통일한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수나라와 당나라, 정확하게는 당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비슷한 패턴이 앞으로도 더 등장하니 차차 배워보겠어요. 다음으로 대야성 전투입니다. 앞에 친구의 발표에서 들은 적이 있죠? 백제의자왕의 정치는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전기는 즉위부터 15년 정도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효과적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대야성 전투도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642년은 즉위 2년째 되던 해인데요.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켜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던 성주 김품석을 죽이고 신라의 수도를 턱밑에서 위협하게 됩니다. 의자왕 후기는 백제 멸망까지 나머지 5년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도 하여 백제가 스스로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까지 듣게 됩니다. 한편 신라 상황을 볼까요? 신라는 선덕여왕과 함께 김춘추와 김유신 등 쟁쟁한 영웅들이 중앙정치를 주도하고 있었죠. 다만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기야 백제의자왕의 대규모 군사 작전에 대야성을 포함한 낙동강 서쪽 40여 성을 빼앗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위기가 선덕여왕의 정치력 부족 때문이라는 책임론이 생겼고 김춘추와 김유신 등 신흥 세력에 대한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김춘추로서는 딸의 죽음이라는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또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신라를 위협하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주변국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었죠. 먼저 642년 겨울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제의했으나 당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에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억류되었습니다. 겨우 돌아온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신라의 군사동맹 제의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냐고요? 고구려 정벌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45년 첫 번째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난 뒤에는 충격을 받고 전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김춘추는 당으로 가서 당태종을 만나고 군사동맹을 이끌어냅니다. 돌아와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나당 동맹은 실행단계로 접어듭니다. 660년 당의 13만 대군과 신라의 5만 군이 백제를 공격했고 백제는 잘 정비되고 수적으로도 월등한 나당 연합군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계백이 이끄는 5,000명의 결사대가 항전하였으나 곧 전멸했고 의자왕은 이전 수도인 웅진성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항복합니다. 김춘추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배신자 거미를 잡아 죽여 사적인 복수도 완료했다고 하네요. 근데 곧 죽어요. 삼국통일은 이후 문무왕이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백제 부흥군은 외의 원군과 합쳐져서 이전 백제 영역 여기저기서 신라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문무왕은 이들을 진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663년 8월 지금의 금강하구에서 외의 원군을 전멸시킨 백강 전투가 유명합니다. 백제 부흥군은 외의 원군 4만여 명과 함께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4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거쳐 결국 패배하였고 외선 400척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백강 전투를 마지막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켜 볼까요? 백제 부흥운동 제압이 완료된 뒤 본격적인 고구려 원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고구려 정벌에는 당군이 앞장섰습니다. 고구려는 7세기 시작부터 약 20여 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 매우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고구려의 국정 운영을 담당했던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더욱 혼란해집니다. 667년부터 고구려와 나당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668년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이렇게 삼국 통일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신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부터 예상된 문제였거든요. 원래 나당 동맹을 맺을 당시의 약속은 평양을 경계로 평양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고 평양 이북 땅은 당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은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여 당의 영토로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신라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은밀히 지원하여 당군이 고구려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하였고 당이 세운 웅진 도독부도 공격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당군의 대대적 침공이 있었고 신라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결국 675년에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군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문무왕은 긴 전쟁 끝에 삼국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이후 당나라는 여러 차례 신라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나라 내부 사정으로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정보를 신라도 알고 있어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죽은 후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켰다는 설화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백지도에서 통일신라의 최종적인 영토선을 표시해볼까요? 대략적으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 지역을 통일신라의 영토로 파악하면 됩니다. 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 것도 알려드립니다. 당의 세력을 이용했다는 점과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당 전쟁을 통해 당의 세력을 물리친 자주적 성격을 강조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세기 삼국 간의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실히 필기해 주길 바랍니다.